예, 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그, 오늘은 이제 회로에서의 이제 필요한 것 중에 그, 이제 노드 해석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이제 제일 이제 근간이 되는 게 이제 키로이-호프의 법칙. 그래서 이제 전류 이제 법칙인 KCL, 그 다음에 전압인 이제 KVL이 있었는데, 어떤 노드 해석은 이제 우리가 요게 이제 노드죠, 노드. 노드인데 이제 각 노드에 이제 그 들어오고 나가는 어떤 전류의 합은 이제 전체 제로다는 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노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노드 해석의 어떤 이제 관점은 KCL을 이용을 하지만 어떤 이제 그 노드의 이제 전압을 구하는 게 이제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정 노드를 정해놓고 이제 그 노드의 이제 전압을 구하는 게 이제 핵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슈퍼 노드라는 게 있는데, 이제 뭐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이제 큰 노드인데, 이제 요 슈퍼 노드 같은 경우는 그 노드에 이제 전화번이 이제 전류원이나 전화번이 존재하는 이제 그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그 KVL과 KCL을 모두 적용해가지고 이제 그 해석을 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로 해석을 위해서는 이제 기로의 법칙, KCL, KVL을 이제 있고,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노드 해석과 메시 해석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이제 회로 관략화를 위해서 이제 또 이 회로에 또 선형성이 있고 중체 원리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원 변환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전원 변환에 의해서 이제 회로를 간략하기 위해서 이제 태분한 정리와 노튼 정리가 있고, 그 다음에 Y 델타 변환이 있다. 는 이제 걔 이제 그 회로 해석이 이제 골자고, 그 오늘은 이제 그 노드 해석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노드 해석을 위한 이제 단계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기준 노드를 이제 정해놓고, 이제 기준 노드는 이제 대개 이제 0V, 우리 이제 그 그라운드를 얘기하는 거죠. 접지. 그라운드를 이제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n-1개의 노드에 이제 그 전압을 할당합니다. V1, V2, V3를 할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할당한 어떤 거기에서 이제 KCL을 적용해가지고, 이제 그 옴의 법칙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방정식을 구하면은 여러 개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이제 여러 개의 연립 방정식을 풀면은 우리가 원하는 답을 구할 수 있다 하는 게 이제 그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보면은 이제 요런 이제 회로가 있을 때 첫 번째 단계로 이제 우리가 그 기준 노드 이제 그라운드를 이제 제외한 이제 나머지 노드가 이제 여기 두 개가 있죠.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이제 요 노드에 대해 가지고 이제 이 노드의 전압을 V1, 여기 이제 V2로 이제 정한다는 겁니다.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KCL을 적용해 가지고 이제 그 문제를 푼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저기 I1, I2 이제 전류 소수원이 두 개가 있죠. 그러면은 여기 보면 이제 I1 같은 경우는 이제 그 V1에 대해서 보면은 이게 이제 I2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라지 전류 소수원에는 I2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R2를 흐르는 이제 I2가 있고, 그 다음에 R1으로 흐르는 이제 I1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에 이제 얘가 이제 전류를 주면 요 노드에서는 이제 그 전원에 의한 I2가 있고 저항을 위한 I2,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I2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요 노드에 해당되겠죠. 요 노드의 V2에 대해서 보면은 이제 I2가 들어오고, 이제 라지 I2가 들어오고 스몰 I2가 들어와 가지고 이제 I3로 가는 거죠. 그러면은 요 V2에 대한 이제 요 노드에 이제 어떤 KCL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 노드 1 V1의 관점이고, 얘는 이제 V2의 관점이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식을 구하면은 우리 이제 V는 IR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그 I1은 이제 그 R분의 V1, 그러니까 이제
V1하고 그다음에 이 0볼트죠. 그러면은 이제 I1은 이제 R분의 V1이 되고, 그 다음에 R2는 이제 그 R2분의 V1 마이너스 V2가 되겠죠. 그 다음에 R3는 이제 그 V2 빼기 이제, 그러니까 이제 R분의 V2가 되겠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I1, I2, I3를 이제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저기 아까 이제 세웠던 이제 I1과 I2에 대한 이제 방정식이 이렇게 될 수 있고, 이제 얘를 그 좀 이제 간략하게 이제 그러니까 R분의 1을 이제 여기 G1, G2로 표시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행렬로도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렬로 표시하면 이제 그 우리 크레이머 공식에 해가지고 좀 이제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이제 다른 방법이고,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노드 해석을 위해서 이제 사실 예제를 풀어보는 게 이제 가장 이제 좋은 방법일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크라모 공식은 이제 우리가 손으로 푸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행렬로 해가지고 이제 크라모 공식으로 이제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손으로 푸는 방법을 우리가 먼저 안 다음에, 그 다음에 걔를 행렬식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행렬로 바꿔가지고 크라모 이제 공식으로 이제 풀면 좀 더 쉽게 풀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손으로 푸는 것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회로에 대해 가지고 이제 노드 해석으로 이제 그 이제 전압과 진료를 이제 구하라는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 전압과 여기 원과 투의 전압을 하면 우리가 이제 회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쪽은 이제 V1으로 두고 이쪽은 이제 V2로 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준은 이제 그 0으로 이제 그라운드로 두고, 그랬을 때 그 이제 V1에 대해서 우리가 구하면은 V1에 대해서는 이제 그 I1이 이제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I2와 I3로 이렇게 이제 빠져나가는 그 식이 이제 이렇게 하나 형성됐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I1은 이제 5A라는 게 나와 있죠. 5A 나와 있고, 그 다음에 I3 같은 경우는 이제 V1 빼기 0V니까 이제 그 2ohm이, 그러니까 V는 IR을 따지면은 이제 2분의 V1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4ohm에 대해서는 이제 그 I2는 이제 그 V1 빼기 V2가 되겠죠. V1 빼기 V2에 이제 그 그러니까 이 V는 이제 여기에 다 V는 IR로 이제 해가지고 이제 요 식이 나온 거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식을 요렇게 이제 풀면은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요 식이 하나 나온다는 건데, 그 식이 이제 이렇게 하나 나왔고, 그 노드 1에 대해서는 이제 요 식이 나왔다는 겁니다. 나왔고, 그 다음에 노드 2에 대해서 이제 또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드 2는 이제 10A라는 이제 소스원이 하나가 있죠. 이제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I2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들어오는 그 I2와 I4가 들어와가지고 I1과 I5로 이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식이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I2 플러스 I4는 I1 플러스 I5가 됐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I2는 이제 4분의 V1 빼기 V2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I4는 10A라는 게 이제 여기 나와 있죠. 이제 그래서 10A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I1은 이제 5A라는 게 여기 나와 있죠. 5A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I5 같은 경우는 이제 저항이 6이고 이제 전압은 V2죠. 그래 V2, 그러니까 6분의 V2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풀면은 이제 요 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이 여기 한 개,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개를 가지고 이제 풀면은 이제 V2는 20V가 되고 이제 V1은 13.3V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행렬로 바꿔서 크레미 공식으로 이제 푸는 방법도 이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잠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V1과 V2에 대해 가지고 이제 그 행렬식으로 만들면 이제 요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요식과 이제 V1, V2 이제 하면은 3-1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이너스 3하고 5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0과 60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행렬로 만들면은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요거에 이제 행렬식을 이제 구하면은 이제 12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V1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얘를 이제 V1 자리에 이렇게 이제 놓고 행렬식을 구해가지고 풀면은 이제 13.3V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V2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요걸 이제 요 V2 자리에 놓고 이제 행렬식을 구하면은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전체 요 행렬식을 나눠주면 이제 20V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노드에 이제 전압을 구하면 이제 각각의 전류를 이제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나온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노드 해석의 어떤 이제 방법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전화번이 있는 이제 그 노드에 이렇게 이제 전류원이나 전화번이 있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그 노드에 이제 전화번이나 전류원이 있는 걸 이제 큰 노드라고 이제 슈퍼 노드라고 이렇게 좀 설명합니다. 슈퍼 노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KVL과 KCL을 이제 모두 이제 적용을 이제 해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요 예제를 이제 보면 우리가 좀 쉽게 할 수 있는데, 일단 이제 그 노드를 이제 두 개 돼 가지고 이제 V1과 V2로 이제 할당을 합니다. 할당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 이제 그 두 번째, 큰 노드는 자신의 전압을 갖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KC를 적용하려고 그러면 이제 얘는 그냥 이제 소스는 이제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 없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KCL을 이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적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KVL을 적용해가지고 이제 요 루프에 대한 이제 그러면 이제 식이 두 개가 나오겠죠. 이제 전류에 대한 식과 전압에 대한 식이 나옵니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큰 노드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 보면은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이제 노드에 대해 가지고 이제 V1과 V2를 할당을 하고, 그 노드에 대해 V1과 V2를 할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는 일단 없다고 생각하고 KCL을 적용해 가지고 V1과 V2에 대한 이제 이제 각각의 어떤 이제 전류식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원만 놓고 이제 KVL을 적용하는 건데, 얘는 이제 KCL, KVL. 그래서 이제 요 큰 노드 해석을 할 때는 이제 일단은 노드 해석이기 때문에 일단 먼저 KCL을 이제 적용하는 게 맞죠. 이제 KCL 적용할 때는 큰 노드에 대해서는 일단 이제 이 전류 소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KCL을 구해가지고 각각의 어떤 노드에 대한 이제 그 전압을 산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큰 노드의 어떤 전압만 가지고 그 루프에 대해서 이제 KVL로 이제 식을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보면은 큰 노드에 대해서 이제 KCL과 KVL을 모두 적용해야 된다. 이제 하는 어떤 개념만 좀 잘 알고 있으면 이제 회로를 해석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노드 해석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행렬, 그러니까 이게 회로가 엄청 이제 루프가 많으면은 손으로 풀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제 행렬식을 세워가지고 이제 그라모 공식으로 이제 풀면은 이제 오히려 더 이제 좀 간단 이제 할 것 같다는 좀 생각도 듭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